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깊어진 주름과 칙칙해진 안색, 그리고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을 보며 그저 세월의 흐름이라며 체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늙게 만들고 총명함을 앗아가는 진짜 범인은 흐르는 세월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목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숨통들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손을 들어 목덜미를 만져보십시오. 혹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얼음장처럼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와 영양분을 갈구하며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지식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가느다란 통로이자 생명의 다리인 목에 숨겨진 9가지 비밀의 문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들이 단 1mm만 막혀도 당신의 신체 나이는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멈췄던 젊음의 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의 병목 구간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단 2%만을 차지하지만 전체 혈액의 20%와 산소의 25%를 소비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 기관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혈액과 에너지가 뇌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목에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굵은 경동맥과 척추뼈 사이를 타고 흐르는 추골동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근육의 긴장이나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강물이 막히면 하류의 논밭이 말라붙듯 목이 막히면 당신의 뇌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얼굴의 급격한 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비로운 지점인 풍지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람이 머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뒤통수뼈 아래 목 근육이 시작되는 양옆에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외부의 나쁜 기운인 풍이 이 연못을 통해 몸 안으로 침투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이곳은 추골동맥이 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트는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잦으며 눈이 침침하다고 느낀다면 이 연못이 꽉 막혀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혈관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의 순환까지 방해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풍지열이 막혀 이 흐름이 정체되면 뇌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맑은 연못이 썩은 물로 변하면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풍지열이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머리가 맑아질 수 없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곳을 지그시 눌렀을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풍지열에서 조금 더 아래로 시선을 옮기면 목뼈 마디마디를 따라 길게 흐르는 협척혈이라는 거대한 기혈의 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곳을 생명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며 그 중에서도 목뼈인 경추는 가장 가동 범위가 넓고 예민한 구간입니다. 협척혈은 척추 양옆에 미세한 근육과 신경망들이 밀집된 곳으로 뇌와 전신을 잇는 통신망의 중심기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고속도로를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자세는
목뼈에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하며 이로 인해 협척혈 주변의 근육은 밧줄처럼 꼬이고 단단해집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 그 사이를 지나는 자율신경계가 교란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돕고 호흡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체계인데 목에 협척혈이 막히면 이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며 이유 없이 불안한 증상들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경추 부위의 지속적인 압박은 뇌의 해마 부위에 영향을 주어 단기 기억력을 감퇴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방금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이유는 뇌 자체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협척혈이라는 통로가 좁아져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지혈과 협척혈은 우리 뇌의 안녕과 직결된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이 두 곳이 맑게 소통될 때 비로소 우리 얼굴의 혈색이 살아나고 눈빛이 명롱해지며 뇌는 비로소 깊은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의 뒤쪽에서 시작된 이 막힘의 문제는 우리 몸의 더 깊은 곳, 전신의 에너지를 총괄하는 거대한 관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목과 등이 만나는 지점, 우리 몸의 모든 뜨거운 기운이 모여드는 그 강렬한 에너지의 중심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지 다음 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을 따라 흐르는 이 묵직한 기운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시죠. 뇌의 관문을 지나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거대한 에너지 판도를 결정짓는 가장 뜨거운 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목 뒤쪽 아래에서 가장 크게 툭 튀어나온 뼈를 만져보셨나요? 그 바로 아래 오목한 곳, 그곳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대추혈입니다. 한의학에서 이곳은 양기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모든 뜨겁고 긍정적인 기운이 이 지점에서 교차하며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혹시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거나 딱딱한 혹처럼 변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버섯 증후군 혹은 거북목 증후군의 심화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자세의 문제를 넘어 당신의 생명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대추혈이 막히면 우리 몸의 천연 보일러가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부위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이 막혀 기혈이 정체되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나는 사계절 내내 손발이 차고 감기를 달고 살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이 대추혈이 꽉 막혀 흐름이 끊겨 있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은 12% 이상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은 30% 이상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대추혈이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독소로 쌓여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유독 얼굴색이 칙칙하고 탄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추혈이라는 생명의 화로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추혈에서 어깨 쪽으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볼까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지점인 견정혈에 다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어깨 위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나고 아래로 잘 흘러가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깨 우물은 지금 어떤가요?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무겁고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과 걱정,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삽니다. 견정혈은 바로 그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독소로 변해 쌓이는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단순히 어깨가 결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견정혈 주변의 승모근과 심부 근육들이 긴장하면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연결된 통로까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어깨의 만성적인 긴장은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이는 뇌의 전두엽에 과부하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고 이는 뇌세포의 사멸을 촉진하여 기억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깨가 무거운 날 유독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견정혈이라는 우물이 막혀 맑은 에너지가 솟아나지 못하고 썩은 물처럼 고여 있을 때 당신의 정신은 안개 속을 걷듯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물을 다시 깊게 파고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평온한 안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숙한 등 쪽으로 이동하여 5번째 지점인 폐유혈을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날개뼈 사이, 척추마디 옆에 위치한 이곳은 이름처럼 폐의 기운이 흘러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숨이 등 뒤 이곳까지 시원하게 닿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숨이 가슴 언저리에서 멈추고 등이 답답하다면 당신의 폐유혈은 이미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입구이자 동양 철학에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슴 깊이 슬픈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응어리가 실제로 쌓이는 곳은 바로 등 뒤의 폐유혈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흉곽이 좁아지고 호흡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얕은 호흡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화폐인 ATP를 만들어내는데 폐유혈이 막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는 활력을 잃고 노화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집니다. 특히 뇌는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에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노인성 인지 저하의 많은 원인이 사실은 폐 기능의 저하와 얕은 호흡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폐유혈을 열어준다는 것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며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이렇듯 대추혈, 견정혈, 폐유혈은 우리 몸의 뒤쪽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곳들이 막혀 굳어버릴 때 우리 몸은 마치 흐름이 끊긴 수로처럼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주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에서 말라가는 당신의 기혈과 뇌세포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막힌 매듭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 숨겨진 더 깊고 섬세한 감정의 단추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지만 당신의 표정과 안색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부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전하는 신비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몸의 겉면을 지나 당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더 은밀하고 섬세한 매듭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곳들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을 막는 바위였다면 지금부터 만날 지점들은 당신의 감정과 신경, 그리고 영혼의 무게가 실려 있는 아주 예민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지점은 바로 견중유혈입니다. 척추와 날개뼈 사이, 등 위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기혈의 완충지대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혹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등이 뻐근해져서 날개뼈를 뒤로 젖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가장 먼저 찌릿한 통증이 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곳은 마름근과 승모근이 교차하며 흉곽의 뒷면을 지탱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신비는 우리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억지로 참거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려 할 때 이 견중유혈 부위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그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곳이 굳은 분들은 등에 찬바람이 드는 것 같은 오한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단순히 어깨가 아픈 것에 그치지 않고 목으로 올라가는 혈류에 강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맑은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거대한 댐이 길을 막고 있는 꼴이지요. 이 매듭을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하는 행위를 넘어 당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지점은 해부학적으로 견갑거근이라 불리는 제가 압박의 실타래라고 명명한 부위입니다. 목뼈 옆면에서 시작해 날개뼈 안쪽 모서리로 이어지는 이 가늘고 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긴장 측정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놀라거나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귀 쪽으로 바짝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짧게 수축하며 목을 옥죄는 범인이 바로 이 견갑거근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은 목 주변을 지나는 제11번 뇌신경인 더부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뇌로 전달되어 끊임없는 피로 신호를 보내고 심한 경우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이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병원을 찾아가 머리 검사를 해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지만 정작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압박의 실타래가 목을 너무 강하게 조여 뇌로 가는 산소와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늘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결국 뇌의 해마를 위축시켜 당신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둘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곳, 바로 목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 뒤의 통증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당신을 늙게 만들고 기억력을 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매듭은 목 앞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대동맥인 경동맥이 지나가는 길이며 호흡을 주관하는 기도와 음식을 넘기는 식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매핵기라 부르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억울함이 덩어리져 맺히는 장소입니다. 과학적으로 목 앞쪽 근육, 특히 넓은 목근과 목비근이 긴장하면 경동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는 뇌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시켜 신진대사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목이 맨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을 억지로 삼킬 때 목 앞쪽 근육은 뻣뻣하게 굳으며 뇌로 가는 생명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목 앞이 굳은 사람은 얼굴 하단부가 처지고 턱선이 뭉툭해지며 안색이 어둡게 변합니다. 이곳을 풀어주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며
막혔던 뇌의 혈로를 다시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9번째 지점은 바로 천문입니다. 뒷목과 머리카락이 만나는 정중앙, 즉 옥침 부근을 말합니다. 저는 이곳을 하늘의 문이자 육체와 지혜가 만나는 마지막 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곳은 뇌척수액이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통로의 입구입니다. 뇌척수액은 뇌의 부력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영양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성수와 같습니다. 천문이 막히면 뇌는 마치 물이 빠진 웅덩이 속의 물고기처럼 활력을 잃게 됩니다. 명상을 깊게 하거나 정신이 맑은 사람들은 이곳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지만, 만성 피로와 건망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곳이 돌처럼 딱딱하거나 반대로 힘없이 푹 꺼져 있습니다. 천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을 맑게 깨우고 뇌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지점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의 목을 가로막고 있던 9가지 비밀의 문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 문들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빠르게 늙어가고 기억은 안개 속에 갇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곧 열 수 있는 열쇠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시술보다 확실하게 이 9가지 관문을 단 3분 만에 여는 경이로운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그 기적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가로막던 9가지 비밀의 문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지점들은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몸의 호소이자 동시에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곳을 언제 다 관리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생명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며 그 열쇠는 이미 당신의 두 손과 호흡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딱 3분, 당신의 목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적의 개통법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멈췄던 기혈을 다시 흐르게 하며 당신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당신의 목이 하늘과 땅을 잇는 가느다란 통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단순히 가슴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산소가 목 앞쪽의 정경부를 지나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과학적으로 깊은 횡격막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목 옆에 가느다란 근육들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내쉴 때는 입을 통해 하고 모든 피로와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십시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비상사태를 유지하느라 꽉 조여졌던 목 근육들은 비로소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호흡으로 통로를 넓혔다면 이제는 온기의 마법을 부릴 차례입니다. 양손바닥을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세게 비벼 보십시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열기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 뜨거워진 손으로 뒷목의 풍지열과 대추열을 감싸 주십시오. 열역학의 원리에 따라 따뜻한 온기는 근육 속 깊숙이 침투하여 미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굳어있던 혈액이 녹아내리고 그동안 정체되었던 기혈이 폭포수처럼 뇌로 쏟아져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대추열 부위에 손바닥의 온기를 전하며 고개를 앞뒤로
아주 천천히 까딱거려주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촉진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햇살에 녹듯 당신을 늙게 만들던 독소들이 이 온기 속에 녹아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날개를 펴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목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등과 어깨가 안으로 굽어 목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를 끼워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날개뼈를 가운데로 강하게 모아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폐유혈과 견중류혈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닫혔던 흉곽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는 구분 등 자세를 교정하여 경추에 가해지는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가슴이 열리면 목 앞쪽의 신경과 혈관들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압박의 실타래인 견갑거근이 부드럽게 늘어나며 당신의 어깨 위에 놓여있던 삶의 무게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정의 방출 단계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목 앞쪽의 정경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곳은 당신이 그동안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수많은 말과 눈물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입을 가볍게 벌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기운을 뱉어내듯 긴 한숨을 내쉬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도 좋습니다. 목 앞쪽의 긴장이 풀리면 경동맥의 혈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며 뇌세포 구석구석에 맑은 피가 전달됩니다. 이때 당신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홍조가 돌고 칙칙했던 안색이 마치 조명을 켠 듯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9가지 지점과 3분의 습관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집인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말합니다. 통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병이 든다. 이 말은 노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통하는 몸은 늙지 않습니다. 비록 세월의 숫자는 늘어날지언정 기혈이 맑게 흐르는 사람은 언제나 아이와 같은 맑은 눈빛과 총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불안을 끊어내고 현재의 생명력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소중한 목을 어루만지며 흐름을 확인하는 그 3분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얼굴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 흐름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목이 통하면 피가 통하고 피가 통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젊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지식 채널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개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마사지 후에 머리가 조금이라도 맑아지셨거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다시 춤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낀 그 신비로운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을 되찾는 커다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생명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흐르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막힌 곳을 뚫고 굳은 곳을 녹이며 매일매일 더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신비롭게 만들어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목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평온하십시오. 감사합니다.